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입니다. 지금 시장은 좀 출렁출렁하네요. 환율도 8원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대한 해석들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전문가님 전반적인 시장 흐름 좀 짚어주세요. 예, 오늘 장은 해외 시장 약세에 국내장 약세다. 제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일단은 금요일 날 이번 주에 CPI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일주일 동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3.9에서 4.0으로 높아질 걸 예상했는데 4.2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5년치는 특별히 변동이 없고요. 이거 의미하는 바도 중요한데 그냥 짧게만 코멘트하고 가겠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지난번 고용지표하고 ISM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이 부분이 지금 주식시장을 누르는 요인이 돼요, 여러분. 근데 저 정도로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저 정도로 버틴다는 얘기는 사실 미국장도 양호하게 버티긴 버티는데 지금은 일반인들한테 중기적인 시황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단기적으로만 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장이 조종받을 자리에서 조종을 예쁘게 받는다. 그리고 내일 나오는 CPI 수치에 따라 변동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경계감이라는 어떤 그 단어에 영향을 받는다. 그 경계감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생각보다는 강하게 버틴다. 요게 이종복이가 최근에 얘기하는 요점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얘기해 줄 때 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이것이 운 좋게 CPI라는 어떤 재료와 이슈를 가지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 다행스러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밀리고 종목이 밀리면 그것이 절호의 기회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우리나라로 옵니다. 우리나라는 CPI 경계감의 섹터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CPI는 수치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수치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적게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수치로 나오느냐. 이 수치가 제일 중요하고 이거에 따른 어떤 시나리오를 꼭 정하라. 그죠? 이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CPI 경계감 및 섹터별 종목 장세에 우선 요게 조그만 해가지고 예, 다행히 잡히네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국제유가거든요. 이 국제유가도 원래 여기서 죽는 모습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기술적으로는 죽는 모습이 정상인데 이걸 딛고 일어나면서 여기가 삼중바닥 형태가 되고 이 늘어지고 있는 점을 데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CPI가 높게 나올 거가 이런 걸로 바로 예측되죠. 그 다음에 가스도 지금 거의 2달러 초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스가 제가 10달러에 무조건 매도 얘기했던 이건 선물입니다. 10달러에서 2달러까지. 이 패턴도 지금 보면 가스 패턴도 충분히 하락 N자형으로 밀려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돌고 있죠. 그럼 가스도 살짝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CPI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주는 거냐. 이번에 CPI가 어느 정도 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에너지 가격의 흐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저거를 부각시키는 게 왜 부각시키는지는 뭐 저야 당연히 이종복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뭐 함부로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확정을 하기 전까지는. 작년 연말장하고 4분기 때 경기 침체 얘기 자주 나온 것도 맞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때 그 당시에 경기 침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허구한 날 경기 침체 얘기하면서 연초까지 장을 밀어버리더니 장을 지금 여기까지 당겼다라는 이런 거. 이 바닥은 먼저 예측을 하고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패스. 시장은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패스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장 보면
주말에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그것이 감축 얘기 나오면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너지 관련주 흐름 양호한 건 당연한 거고 당연지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을 보면 최근에 약세를 줬던 에너지 쪽이나 여기 보면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이쪽 보면 금요일 날 미국장이 하락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작년 4분기에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그 섹터의 주식은 뻘겋죠, 여러분? 여기 보다시피. 그 다음에 다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포진되어 있고 금융주가 포진이 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의 어떤 긴축 강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기사 흘러내보내는 거 보면 딱 나오죠, 여러분? 에너지하고 은행주의 비중이 높은 다우가 보다시피 빨간색이 많이 있는 것도 화면에 보일 것이고요. 그래서 또 얘기하면은 지금 주식시장은 너무 뻔한 시황인데 호들갑을 떠는 거. 그러니까 그게 호들갑인지 아니면 경고를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사들로 인해서 좀 어수선하다. 종목들의 흐름이. 그러니까 섹터별로 센 주식들, 그 섹터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식들이 움직임이 양호하다라는 게 이 시황의 핵심입니다. 2차 전지는 선별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순환매로는 아주 좋다. 지금 순환매로 나올 만한 주식들은 후순위 종목들이나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들도 움직임은 양호. 그렇지만 CPI 경계감 때문에 세게 치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주들도 조금은 움직이는데, 그죠? 예. 이쪽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기술적 분석, 기술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좀 해드리는 거고,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다가 또 종목이 올라가 버리는데, 제가 이 시간에는 뭐 마인즈하고 솔트록스는 참 얘기 많이 해줬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 부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토마토에서 쇼츠 영상이 올라갑니다. LG 에너지도 있었고, 여기 보면 AI 보이죠? 이게 작년 4분기 때 얘기예요, 여러분. AI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이건 조회수 1000건밖에 안 나와요. LG 에너지도 연초쯤에 나락으로 갔을 때 이종복이가 했던 방송이거든요. 이거 실전 매매 방송을 쇼츠로 다 뺀 거예요. 조회수 5만 건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좋은 쪽, LG 에너지도 이종복이는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잘 가는 쪽의 종목은 구찌가 잘 작고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얘기가 편안한 거예요. 자, 패스. 마인즈랩이나 이쪽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 정도 시장의 분위기면 20일을 깨가지고서 2만 원대로 밀려 내려와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에너지 쪽이나 우크라이나 쪽이나 이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조종받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나, 이 자율주행은 시스템 반도체 칩 관련주를 탁 찍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시스템 반도체나 칩 관련주,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관련주, 그 다음에 지금 조종을 예쁘게 받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에는 저는 맥스트라는 주식을 찍어서 얘기해 드리는데, 최근에 다시 밀려 내려왔죠. 거래가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순환매로 타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까지도 CPI에 앞서서 아주 대놓고 얘기해 드립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적을 하고 돈이 되는 쪽을 보는 쪽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칩 관련주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AD 칩스가 지금 AD 테크놀로지가 날아가죠, 여러분. 이게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을 할 때 일단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을 할 때 이게 첫 번째 종목이었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음봉으로 확 죽어 있을 때 이 종목은 얘기합니다. 확 죽어 있을 때 이게 첫타 종목이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내가 포트폴리오로 추천하려고 하고 있다까지 제가 그냥 자뻑한 주식이죠. 오늘 지수가 밀리는데 오히려 8% 날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장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장. 그리고 이 시간에도 보다시피
제가 저 AD 테크놀로지를 얘기할 때 보면 저게 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칩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작년 4분기 방송 2시간 방송인데 여기 보다 보면은 제가 AD테크 얘기할 때는 항상 텔레칩스나 이런 종목도 같이 엮여서 나오죠. 지금은 칩 관련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칩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과연 강세를 주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갈 거냐. 2차 전지는 순환매를 노리는 쪽은 좋고 나머지 쪽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우크라이나 관련주 등 뭐 이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지금 예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드 보안, 메타버스 등 이쪽의 종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같이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시장 분석이랑 섹터 종목까지 좀 자세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이거 AD테크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누차 얘기하지만 조정받을 때 이런 주식을 잘 잡으면 이런 큰 수익이 난다. 그런 샘플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일단 오늘 장은 320 안착 체크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320을 중시 여기느냐면 이것도 되게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20을 중심으로 고점에서 쐐기형 패턴. 그러니까 이게 쐐기형이 되려면 패턴 자체가 쐐기형이 되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스닥처럼 약간 이쪽으로 늘어져 있는 쐐기여야만 이게 하락 쐐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일종의 삼각형 패턴, 삼각형 패턴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 단이 깨지면 드디어 그토록 원하는 그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여기를 안 깨고 버팅기면서 325를 돌파하면 CPI 재료는 화요일 내일 종가 기준에 7.5p 이상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320에서만 버텨주면 7.5p가 올라간다면 327짜리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317 수준으로만 와도 32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 물론 317에서 아래로 되면 312짜리까지는 당연한 거니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320을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320 체크 정도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 빼면 화면이 그쵸? 예, 안 지워져야 되죠. 두 번째 얘기는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지금 3분 정도 시간 남았으니까 제가 좀 말로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화면은 이걸로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최초 공개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있을 때는 디테일한 얘기를 안 한다고 했지만 오늘은 유독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 것은 CPI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CPI 숫자에 따라 향후 60일에서 85일을 결정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게 가급적이면 지난 다음에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호기심이 없죠. 이 종목은 지나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다 보면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주로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구조예요. 삼성전자서부터 SK까지가 20위권인데 이 20위권에 보면 전기전자, 삼성전자 빼면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되게 많이 포진을 해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집중을 하는 종목들이 서서히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한두 종목, 완성차 한두 종목, 서비스 전체 그러니까 다음하고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두 종목,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한두 종목, 철강 원자재 한두 종목, 금융건설 한두 종목 다 보면 섹터별로 한두 종목인데 2차 전지 배터리가 무지막지하게 많다. 근데 이들의 위치가 어떤 건 높은 게 있고 어떤 건 낮은 게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향후에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무수히 많은 종목들이 이들을 따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전체 섹터 자체가 시가상위에 각각의 섹터는 한두 종목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 한두 종목 포진되어 있는 섹터가 성장형이냐 그렇지 않으냐 아니면은 지수 방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종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위권 이하의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권을 따라갈 만한 섹터에 있는 거에 역량을 집중하든지, 그러면서 시장이 조종을 받으면 집중되어 있는 섹터를 저점 매수하고, 강세장일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박스권일 때는 어디를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향후의 성장성이 좋은 쪽, 아니면은 매수세가 몰리는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이런 기본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가총액 20위권부터 60위권까지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시가총액 20위권에서 60위권 사이에서 어떤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게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요 얘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복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에서 시황과 전략들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켓10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